띵영영영영영. 아빠가 왜 갑자기 띵행행이지? 아빠는 방귀가 나신다. 행복한 엄지공주 반짝반짝 검지공주. 꽃을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 아기를 갖고 싶어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꽃씨가 톡 떨어지며 소리가 들렸어. 꽃씨를 심고 정성껏 가꾸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옆집의 샘쟁이 아주머니도 아기를 갖고 싶었어. 하느님, 저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러자 샘쟁이 아주머니에게도 꽃씨 하나가 톡. 아주머니는 꽃씨를 정성껏 심고 가꾸었어. 얼마 지나자 커다랗고 예쁜 꽃이 피었어. 그 속엔 엄지만한 아빠, 이게 예쁜 아빠 아기가 거야? 있었지. 이 아빠 거야? 이게 아빠가 고른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책이야? 아주머니는 아기에게 엄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샘쟁이 아주머니도 꽃씨를 심고 가꾸었어. 얼마 뒤 크고 탐스러운 꽃이 피었지. 그 속엔 검지만한 여자아이가 있었어.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검지공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엄지와 검지공주는 아주 작았지만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어. 작고 작은 두 공주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지. 어느 날 소문을 들은 두꺼비가 말했어. 엄지 검지공주를 우리 아들들과 결혼시켜야겠다. 두꺼비들은 두 아주머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엄지공주와 검지공주를 침대째 들고 나왔어. 연잎 위에서 잠이 깬 엄지와 검지공주는 깜짝 놀랐어. 이제부터 너는 내 각시야. 형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보고 싱글싱글. 이제부터 너는 내 각시야. 동생 두꺼비는 검지공주를 보고 또 번글번글. 두꺼비들이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엄지공주가 말했어. 난 두꺼비 각시가 되기 싫어. 연잎에서 사는 것도 싫어. 검지공주도 따라 말했어. 나도 두꺼비 각시가 되기 싫어. 연잎에서 사는 것도 싫어. 마침 그 옆을 지나던 가재가 둘의 이야기를 듣고는 집게발로 연잎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주었어. 엄지공주와 검지공주가 탄 연잎이 둥실둥실 떠가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는 거지? 나비는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 좋겠다. 글쎄 말이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엄지와 검지공주가 나비를 보며 말했어. 한참을 떠가던 연잎이 땅에 닿았어. 엄지와 검지공주가 땅 위로 폴짝 뛰어내리자 이상하게 생긴 벌레가 다가왔어.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구나. 방귀대회 가는 길인데 너희도 같이 갈래? 방귀대회라고? 뿡뿡 방귀 말이야? 맞아, 이 방귀 말이야. 뿡. 그 순간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가 퍼졌어. 엄지와 검지공주는 코를 꽉 쥐고 풀숲으로 뛰었어. 이제 어떡하지?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는데. 둘은 풀숲에 주저앉은 채 울상이 되었어. 그때 바구니를 든 들쥐 아주머니가 나타났어. 너희들 무척 지쳐 보이는구나. 네,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요. 엄지와 검지공주가 한꺼번에 말했어.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먹을 걸 주마. 엄지와 검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를 따라갔어. 엄지공주와 검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들쥐 아주머니가 말했어. 이웃의 두더지가 엄지공주를 좋아하나 봐. 두더지는 숲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다. 내일 찾아온다니 예쁘게 하고 있으렴. 다음날 두더지가 들쥐 아주머니 집을 찾아왔어. 아빠 그런데 제일 가는 부재가 무슨 말이야? 제일 가는 부자? 응.
두더지는 숲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다. 두더지는 숲에서 제일 부자란다. 1등으로 부자란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란다. 제일 가는 부자란다. 제일 가장 부자란다. 최고로 부자란다. 아빠 그럼 얘도 부자 되겠네. 결혼하면 부자가 되겠지. 맞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숲에서 제일 가는 부자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로 부자라고. 숲에서 1등으로 부자라고. 근데 제일 가는 부자는 알겠는데 어, 음. 왜 폭탄 같은 방귀였다? 아, 그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가 퍼졌어. 폭탄 이상한 그게 뭐야? 방구를 뿜겼더니 펑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방귀 냄새 지독한 방귀 냄새가 펑 하면 냄새가 쫙 퍼지는 거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아 그거 몰랐다. 폭탄 방귀 냄새를 폭탄에 비유한 거야. 기억이 뭐야? 방귀 냄새는 폭탄이 아닌데 폭탄인 것처럼 비유하는 거야. 비유. 폭탄인 것처럼. 봐봐. 서인이는 참 고양이처럼 귀엽다. 그럼 서인이는 고양이야? 아니지. 고양이처럼 서인이를 고양이에 비유한 거야. 지독한 방귀 냄새는 폭탄이 아니야. 폭탄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눈 감고 자 이제. 다음날 두더지는 둘째 아주머니 집을 찾아왔어. 하지만 엄지공주는 말없이 창턱을 닫고 있었지. 검지공주는 어느새 말끔히 단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왔어.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엄지공주는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밖으로 나온 두더지가 둘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 그럼 검지공주는 어떤가? 검지공주도 좋기는 한데 엄지공주가 더 좋아요. 그러면 둘에게 드레스를 만들게 해서 더 빨리 만드는 공주와 결혼하는 건 어떤가? 좋아요. 둘째 아주머니의 제안으로 엄지공주와 검지공주는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어. 엄지공주와 검지공주는 드레스를 만들 재료가 떨어져 밖으로 나왔어. 검지공주는 부지런히 다니며 재료를 모았지. 엄지공주는 시무룩하게 걸으며 중얼거렸어. 나는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어. 엄지공주가 다가가 보니 작은 요정이 쓰러져 있었어. 어머, 많이 다쳤나 봐. 엄지공주는 작은 요정을 집으로 데려와 드레스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 마침내 드레스를 완성한 검지공주가 외쳤어. 흐흐, 내가 이겼어. 내가 숲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색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엄지공주는 부러워하지 않았어. 얼마 뒤 엄지공주가 치료해준 작은 요정이 찾아왔어. 엄지공주님, 나의 부인이 되어주세요. 작은 요정의 말에 엄지공주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했어. 네,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지공주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완성했어.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엄지공주와 검지공주는 함께 결혼식을 올렸어. 서로 마음에 드는 짝과 말이야. 나에게 맞는 짝은 누구일까요? 어느 날 엄지만큼 작고 예쁜 엄지공주가 태어났어요. 그 옆집엔 검지만한 검지공주가 태어났지요. 엄지와 검지공주는 두꺼비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치면서 온갖 모험을 하게 돼요. 검지공주는 셈이 많아 언제나 엄지공주를 따라하지요. 하지만 짝을 찾을 때는 달랐어요. 검지공주는 숲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두더지의 색시가 되고 싶어하고 엄지공주는 부자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색시가 되고 싶어해요. 결국 엄지와 검지공주는 각각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돼요. 서인이는 어떤 짝을 찾고 싶나요? 방귀벌레를 아세요?
방귀벌레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벌레로 호수나 개천 같은 축축한 땅에서 살아요. 낮에는 보통 돌이나 낙엽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며 먹이를 잡아먹어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위험을 느끼면 꽁무니에서 마치 방귀를 뀌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뜨겁고 독한 가스를 내뿜어요. 그래서 흔히 방귀벌레라고 부르는데 정식 이름은 폭탄 먼지벌레예요. 방귀벌레의 독가스가 사람 몸에 닿으면 부어오르고 따갑지만 방귀벌레는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벌레예요. 엄지공주, 검지공주처럼 작은 엄지동자 이야기. 일본의 옛 이야기 중에는 엄지동자 이야기가 있어요. 엄지공주와 검지공주처럼 작은 엄지동자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랬더니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를 엄지동자라고 불렀어요. 엄지동자는 자라더니 도시로 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밥그릇으로 배를 만들어주고 노를 저으라고 젓가락을 주었지요. 바늘로는 칼을 만들어 주었지요. 엄지동자는 도시로 가 성주의 집에 살면서 공주님과 놀아주고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주님과 함께 절에 가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어요. 도깨비가 공주님을 데려가려 하자 엄지동자가 바늘칼을 휘두르며 막았지요. 도깨비는 가소롭다며 엄지동자를 집어들어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엄지동자는 도깨비의 뱃속에서 바늘칼을 이리저리 휘둘렀지요. 아야! 아야! 도깨비는 비명을 지르다 결국 엄지동자를 뱉어내고는 산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요술방망이도 내버려 두고 말이에요. 엄지동자는 도깨비의 요술방망이로 쑥쑥 키가 커져서 공주님과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지만큼 작고 예쁜 엄지공주와 검지 많고 작고 귀여운 검지공주가 두꺼비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치면서 둘이 함께 모험의 길에 나서요. 왕자님과 함께 회오리 춤을. 살이 너무 많이 찐 공주가 있어요. 엄마인 왕비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공주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네요. 궁궐에 초대받은 부인들이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 파랑 부인, 혹시 공주님 봤어요? 그럼요. 지난번보다 더 뚱뚱해졌더라고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분홍 풍선인 줄 알았지 뭐예요? 어머, 분홍 풍선이라니 말이 심하시네요. 심하긴요. 이웃 나라에서는 뚱뚱이 공주라고 한다던데요. 공주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와구와구 짭짭 먹었어. 공주야, 이제 그만 먹으렴. 벌써 배가 볼록 나왔잖니. 냠냠. 난 맛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허허, 그래. 마음껏 먹으렴. 임금님의 말에 왕비는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고 말았어. 공주는 점점 뚱뚱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고 말았어. 걱정하는 왕비에게 시종장이 말했어. 왕비님, 다이아트라는 자가 먹는 병을 고치고 몸무게를 줄이는데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세요. 왕비가 다이아트에게 공주를 날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자 다이아트는 공주가 먹는 음식을 보여달라고 했어. 와, 이런
이렇게 이 많은 음식을? 다이아트는 앞으로 공주가 식사를 하는 동안 자기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 다음 날부터 공주의 방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렸어. 가끔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 그랬다간 공주가 더 뚱뚱해질 거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열흘 뒤 공주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더니 픽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어. 아, 배고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뒤로 다이아트가 손에 고기를 든 채 뒤뚱뒤뚱 걸어 나왔어. 아니, 호리호리하던 다이아트는 어디 가고 뚱뚱이 먹보가. 모두 배불뚝이가 된 다이아트를 보고 놀라 입을 딱 벌렸어. 나한테는 계속 쓴 콩만 먹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다이어트가 다 먹었어요. 공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 뭐라고? 공주를 날씬하게 만들랬지 굶기라고 했느냐? 저놈을 잡아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주어라. 임금님이 화가 나 고래고래 소리치자 다이아트는 불이 났게 도망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 천년 묵은 멧돼지가 공주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동안 잘 먹은 값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곤 성문 밖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어. 왕비는 다시 걱정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공주를 날씬하게 만든다. 그때 한 시녀가 다가와 사근사근하게 말했어. 왕비마마, 요즘 턱으로 살을 빼는 마술사가 유명하다던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왕비는 끈으로 살을 빼주는 마술사를 데려오게 했어. 왕비마마, 요즘 성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마술사입니다. 끈으로 몸을 칭칭 동여매고 마술을 걸면 식빵처럼 살찐 사람도 소시지처럼 날씬하게 된답니다. 신하의 말에 왕비는 마술사에게 공주를 맡겨보기로 했어. 마술사는 공주를 풀밭으로 데리고 나왔어. 자, 이제부터 식빵처럼 부푼 살도 부스스, 코끼리처럼 단단한 살도 말랑말랑, 살을 썩 빼주는 마술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술사가 마술꾼을 들고 설명했어. 공주는 팔짱을 낀 채 중얼거렸어. 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겠지. 그때 나무에서 보라색 뱀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마술사의 몸을 칭칭 휘감았어. 에이, 하찮은 뱀 녀석이 감히 나를 방해해? 마술사는 커다란 멧돼지로 변해 보라색 뱀과 싸웠어. 공주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임금님과 왕비가 뛰어나오고 그 사이 멧돼지와 보라색 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왕비가 낮의 일을 생각하며 침대에 누우려 할 때였어. 으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보라색 뱀이 들어와 있었어. 왕비님, 놀라지 말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인데 마술사의 꿰매 빠져 뱀이 되었어요. 낮에 본 멧돼지가 마술사인데 이번엔 공주를 노리고 있어요. 보라색 뱀은 마술사를 물리치고 마법을 풀기 위해 왕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보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황금꽃에 맺힌 이슬을 받아주세요. 다음 날부터 왕비는 새벽에 몰래 뜰로 나왔어. 황금꽃의 이슬을 받아서 보라색 뱀에게 주었지. 이걸 마시고 꼭 우리 공주를 지켜줘야 해. 보라색 뱀은 알았다는 듯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 그런데 14째 날 새벽 시녀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 에구머니나, 왕비님이 뭘 하시는 거지? 시녀가 임금님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보라색 뱀이 한탄하듯 말했어. 아, 하루만 더 마시면 되는데 들켜버렸으니 다 틀렸어요. 하지만 보라색 꽃이 있으면 멧돼지를 잠들게 할 수 있는데.
보라색 뱀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어. 왕비는 공주의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에 보라색 뱀이 나타나 한숨을 쉬며 말했어. 아, 누가 왕궁 뒷숲으로 보라색 꽃을 가져오면 멧돼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잠에서 깬 왕비는 꽃병에 꽂힌 보라색 꽃을 보았어. 왕비는 꿈이 진짜같이 느껴졌지. 왕비가 보라색 꽃을 들고 왕궁 뒤 숲으로 가니 멧돼지가 보라색 뱀을 구덩이에 넣으려 하고 있었어. 하지만 멧돼지는 보라색 꽃을 보자 힘을 잃고 스르르 잠이 들었어. 왕비는 얼른 멧돼지를 구덩이로 밀어 넣었지.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보라색 뱀이 멋진 왕자로 변했어. 며칠 후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 마법사를 물리치고 왕자의 마법이 풀린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어. 나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왕자는 공주에게 춤을 청했어. 둘은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추어 사뿐사뿐 빙그르르 춤을 추었어. 공주는 매일같이 왕자와 춤을 추었어. 궁궐에서도 풀밭에서도 사뿐사뿐 빙그르르. 그 모습이 마치 회오리 치는 듯해서 사람들은 그 춤을 회오리 춤이라 부르며 따라 추었어. 어느새 공주의 이름도 회오리 공주라고 불리게 되었지. 그러는 사이 공주는 몰라보게 날씬해졌어.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날씬해지지 않더니 왕자와 춤을 추니 날씬해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임금님과 왕비도 사뿐사뿐 빙그르르. 하지만 뚱뚱한 임금님은 빙그르르 돌다가 엉덩방아를 쿵. 아이코, 날씬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본 공주가 왕자에게 속삭였어. 아버지는 내가 날씬해지려고 춤추는 줄 아시나 봐요. 우리가 회오리 춤을 출 때마다 마법사 멧돼지가 회오리 치듯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왕자가 즐겁게 춤을 추며 대답을 했지. 회오리 공주의 살 빼기 비법. 공주는 먹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껏 먹다 보니 살이 너무 쪘지요. 건강마저 나빠지자 왕비는 좋다는 방법은 다 써가며 공주의 살을 빼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천년 묵은 멧돼지가 공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멧돼지의 마법에 걸린 왕자도 알게 돼요. 어머니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멧돼지를 물리치고 공주가 왕자를 만나 날마다 회오리 춤을 추니 그제야 공주는 날씬해져요. 공주는 날씬해지는 데는 왕자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살 빼는 비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최고겠지요? 사람들은 왜 살을 빼려 할까요? 뚱뚱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으로 살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살찌면 병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에요.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이 병들은 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걸려서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린이들도 성인병에 많이 걸려요. 어린 시절에 비만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되기 쉬운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 해야 해요. 비만이 뭐라고? 겨우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먹을 것이 모자라 걱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이 넘쳐나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비만과 관련된 말들을 알아볼까요? 체지방.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말해요. 우리 몸은 먹은 음식물을 움직이고 자라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써요.
그러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요. 이 저축해 놓은 지방이 체지방이에요. 요요 현상. 요요는 실이 달려 있어서 힘껏 내던지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처럼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면 한동안 살이 쭉 빠졌다가 도로 살이 찌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몸은 혹시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체지방을 저축해 놓는데 갑자기 체지방이 줄어들면 그것을 채워 놓으려고 다른 데 쓰는 것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크푸드. 집에서 정성껏 만들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서 열량은 매우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해요. 영어 뜻은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비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당분이 많아서 이를 썩게 하고 심장병,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성인병을 일으켜요. 다이어트. 원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사를 조절하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했어요. 지금은 살을 빼기 위해 먹는 것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것을 모두 다이어트라고 해요.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야. 평강공주는 정말 고집쟁이 울보예요. 아버지인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올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공주가 정말 온달에게 시집 간대요. 옛날 고구려 평원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엽고 예뻤지.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고집을 피우고 운다는 거야. 아유 머리야, 저 울음을 그치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때 한 신하가 말했어. 궁 밖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울 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답니다.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보았더니 공주가 울음을 딱 그치네. 그때부터 임금님은 공주가 울기만 하면 말했어.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세월이 흘러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 임금님은 부자인 귀족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려 했지. 하지만 공주는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 저를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온달한테 시집 갈래요. 참다 못한 임금님이 화를 버럭 냈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하거라. 공주는 정말로 짐을 싸서 궁궐을 나왔어. 그러고는 물어물어 바보 온달을 찾아갔지. 저는 평강공주예요. 온달님의 신부가 되려고 왔어요. 공주가 말하자 온달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온달이의 색시가 되겠다고? 예쁘다 예뻐. 그만하면 내 색시감으로 합격. 그날부터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 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보석들을 내놓으며 말했어. 이것들을 팔아서 온달님을 뒷바라지 하겠어요. 온달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익히세요. 에이, 난 공부도 싫고 무술도 싫어. 그때 온달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내일부터 색시 말대로 하거라. 안 그러면 이 어미가 혼내줄 테다. 온달은 효자여서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공주는 온달에게 말을 사오라고 했어. 꼭 궁궐에서 내다 파는 말을 사야 해요. 장터에 가니 마침 궁궐에서 나온 말이 있지 뭐야. 온달은 얼른 그 말을 샀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어. 바보 온달이 병든 말을 사가네. 하지만 공주는 달랐어.
좋은 말을 잘 사오셨네요.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온달은 공부가 하기 싫어 빈둥빈둥. 훈장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온달이 말했어. 공주의 끈기에 졌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주가 병든 말을 잘 먹이고 보살폈더니 번개처럼 빠르고 날쌘 말이 되었어. 이야, 신난다. 온달이 말을 타고 달리면 꼬꼬댁, 꽉꽉, 땡땡땡. 동물들이 이리저리 피하고 난리가 났어. 우리 닭장 망가진 거 어떡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온달에게 손가락질하며 화를 냈어. 공주는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달래야 했어. 안 되겠어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무예가 뛰어난 도사님에게 무술을 배우세요. 온달은 공주의 말대로 깊은 산에 들어가 무술을 배웠어. 흡! 우와! 얍! 골짜기에 온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 온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무예를 갈고 닦았어. 산 짐승들조차 온달을 보면 벌벌 떨 정도가 되었지. 어느 날 도사님이 온달에게 말했어. 내가 가르칠 것은 이제 다 가르쳤구나. 가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거라. 온달이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라에서 뛰어난 장수를 뽑는 사냥 대회가 열렸어. 드디어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날이 왔군요. 공주는 온달을 대회에 내보냈어. 수많은 장수들이 모여들어 실력을 뽐냈지만 그 중에 온달이 가장 뛰어났어. 온달은 눈 깜짝할 새에 호랑이 한 마리와 멧돼지 5마리를 잡아 왕과 장군들 앞에 우뚝 섰어.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우리 고구려에 있었다니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하구나. 장수는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온달이라고 하옵니다. 평원왕은 그 말에 화들짝 놀랐어. 뭐? 네가 온달이라고? 평원왕은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장수로 만든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 그러곤 신하들을 시켜 평강공주를 데려오게 하고 온달은 높은 장군으로 삼았지. 온달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앞장서서 적을 무찔러 나라를 구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어. 수많은 군사들이 들판을 까맣게 뒤덮었지. 겁내지 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자. 자, 나가자. 우와! 넓고 넓은 들판이 병사들로 가득 찼어. 그 가운데 온달 장군은 누구보다 용맹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화살이 피웅 날아와 온달의 가슴에 콱! 온달은 화살을 맞고도 끝까지 싸우다 쓰러지고 말았지. 그걸 본 고구려 군사들은 더 용맹히 싸워 마침내 적을 물리쳤어. 그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온달 장군을 마차에 실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아무리 끌고 밀어도 온달 장군을 실은 마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평강공주가 불이 났게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애쓰셨어요. 서방님 덕분에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떠나세요. 그제야 온달을 실은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바보를 장군으로 만든 슬기로운 여자. 평강공주는 예쁘고 귀여웠지만 고집쟁이 울보예요. 아버지인 평원왕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지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자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며 집을 나와요. 아버지가 장난으로 한 말을 진짜로 믿고 실제로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평강공주는 매우
아주 슬기로운 여자예요. 바보 온달을 뒷바라지에 똑똑하고 용맹한 장수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하지요. 여자가 세상에 나설 수 없던 시대에 남편을 통해 나라를 구한 셈이에요. 온달과 평강공주는 실제 인물인가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책인 삼국사기의 열전에 온달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고구려 제25대 왕인 평원왕이 울보 딸을 놀리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로 평강공주가 정말 온달에게 시집가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온달전이라는 옛 소설도 쓰였지요.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니 실제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평강공주와 온달의 전설이 어린 곳. 우리나라에는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가 어린 곳들이 있어요. 충청북도의 온달산성과 서울의 아차산성은 온달이 싸우다 숨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북한의 평양에 있는 고구려 무덤 진파리 4호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달산성. 충청북도 단양에는 온달이 쌓았다는 온달산성이 있어요. 온달은 이곳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싸우다 죽음을 맞았어요. 온달은 전쟁에 나가면서 평강공주에게 싸움에 이기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맞고 말았으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안 평강공주가 와서 어루만지며 돌아가자고 하자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전설이 전해오지요. 아차산성. 아차산은 서울 광진구 한강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곳에 온달이 쌓았다는 성이 남아있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달은 신라군사와 싸우다 아단성 아래에서 죽었다고 해요. 온달이 죽은 아단성이 이곳 아차산성인지 온달산성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